작년 세제 개편안에 발목을 잡던 정치권이 배우자 상속세 폐지의 뜻을 같이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현될 경우 상속 관행이 확 달라질 텐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으로 정치 환경이 급변하면서 상속세 개편 논의가 과연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배우자 상속세 폐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 나태현 세무법인 하나세무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모처럼 정치권에서 상속세 관련 상속세 완화, 공제 환도 확대 여러 논의가 지금 활발한데 그중에서도 부부 간, 그러니까 배우자 간 상속세 폐지가 지금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여당이 폐지하자고 제안을 했고 야당도 동의한다는 입장. 자, 그동안 이제 별 얘기가 없었던데 왜 배우자 상속세 왜 이걸 폐지하는 논의가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온 거죠? 예, 배우자 상속세에 대한 폐지 문제는 실은 정확히 표현하면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그 공제해 주는 거, 네. 공제 항목을 무제한으로 해주자는 얘기인데요. 공제 무제한. 예, 공제 무제한. 근데 이게 왜 나왔냐면 이 배우자라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같이 이제 혼인 생활을 영위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신다. 그래도 아버지와 어머니는 같은 세대라는 거죠. 세대, 한 세대.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원 제너레이션을 30년 정도로 보거든요. 그래서 보통 아버지와 아들의 보통 차이가 평균 한 30년 나는데 아버지, 어머니는 같은 세대라는 거죠. 그 세대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혼인 생활에서 이제 지금 우리가 만든 조성한 재산들은 아버지, 어머니가 같이 노력하신 거라는 거예요. 함께 일군 재산이다. 경제 공동체. 그래서 경제 공동체라는 의미,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이 배우자에 대한 상속 공제는 무제한으로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배우자가 살아 계시다 그러면 일단 상속에 대해 상속세 부담을 거의 안 지게끔 하는 거죠. 무제한한다는 게. 그래서 그렇군요. 그 문제가 지금 현재 나오는 거고 어찌 보면 이제 우리가 상속세 문제에서 개선할 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저것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 부분은 누구나 같이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다. 아,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누구나 논리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그거 뭐 안 되겠는데 이렇게 말할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 이제 제안을 했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하답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상속세가 추구하는 게 부를 좀 대물림하는 걸 조금 막아보자는 건데 이건 부의 대물림이 아니다잖아요. 예, 그렇죠. 일단 부부는 수평 관계니까 그리고 같은 세대니까 부지 상속세를 매기면 안 된다는데 그런데 수십 년간 매겨왔단 말이죠. 이제야 얘기를 하게 됐는데 보통 우리 세무사님 보통 경우에 다른 나라는 다르게 부부 간에 안 매깁니까 세금을? 상속세? 지금 OECD 국가 중에서도 보면은 38개국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와 같은 유산세 체계 상속세에서 그 유산세 체계를 갖고 있는 데가 4개 국가가 있습니다. 미국, 덴마크, 영국, 한국 4개인데 여기서 또 배우자한테 상속세를 매기는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우리나라밖에? 네. 그러요. 아주 유일한 나라인 셈인데 이제 여야가 모처럼 의견을 모아가긴 하는 것 같아요. 여당은 없애자. 야당이 이게 반대할 줄 알았는데 좀 뜻을 같이 한다는 얘기를 하니까 뭔가 법안 논의가 어느 정도 진전될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요 배우자 상속세 이게 폐지하는 게 이제 합의가 될 경우에 법이 많이 통과된다고 할 경우에 이 부부 간의 상속하는 경우에도 같은 세대이고 재산을 함께 일궜다고 하지만 가는 돈이 만약에 수천억 원이다 또는 수조 원의 주식이다 이런 경우에 세금 없이 간다 그러면 혹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일단 국민들은 또 이제 부자 감세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요. 근데 이걸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게 뭐 재산 그 상속 재산이 크든 작든 간에 배우자에 대한 상속 공제에 대해서 한도 없이 빼준다는 의미는 이걸 가세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중에 조금 얘기한 이제 다른 부분이 있지만 일단은 여기까지는 가세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가세 시기를 디퍼시켜주겠다. 늦춰주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아주 부자들은 괜찮지만 정말 우리 그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셨잖아요. 강남에 집이 한 채 있는데 18억까지는 빼줘야 그 집에 살 수 있을 거 아니냐. 그 말 나오는 게 아버지 돌아가시면 상속세 내야 되니까 지금 이게 뭐 18억 그 정도까지 안 빼주면 그 집이 한 채밖에 없는데 그 집 팔아서 잘못하면 상속세 내야 될 판이다. 그래서 이게 좀 스트레스 받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정말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반대할 논리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뭐 그 이혼할 때 서로가 이제 재산 분할하지 않습니까? 재산 분할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가세 안 하거든요. 또 분할했다고. 그런데 이게 지금 만약에
요 지금 배우자 상속공제에 대해서 무제한으로 안 빼주게 되면 결혼하고 있는 사람은 현재 결혼 상태에 있는 사람은 세산 그 상속세를 내야 되고 예. 만약에 이혼하기 직전 그러니까 사망하기 직전에 이혼을 해버리면 예. 그건 또 이제 안 내게 되는 상황이 되어서 예. 이것도 굉장히 불공평하다, 불공정하다 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배우자 간의 상속세 때문에 뭐 위장 이혼한다 그런 얘기들도 부자들 간에 좀 있는데 우리 세무사님께서 보시기에 많은 얘기를 좀 들으시거나 실제 뭐 컨설팅을 했을 것 같은데요. 실제 그런 일이 조금 있습니까? 부자들 간에 위장 이혼? 위장 이혼으로 이제 바뀌는 것은 이제 증여세 이슈고요. 증여세. 네, 이제 부부가 전체 갖고 있던 재산을 이제 각자 자기 몫을 나눠 갖는 거지 않습니까? 재산 네. 분할이란 거가. 근데 이거 상속은 이제 이 재산 자체가 다시 또 세대 간에 자녀에게 내려갈 때 이제 상속세의 문제인데 예. 이제 나눠 갖는다고 해가지고 자녀한테 내려갈 재산이 줄어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어차피 때문에, 나중에 네. 상속을 하게 되니까. 네, 그래서 상속세 쪽을 위한 이슈라기보다는 이제 증여세로 재산을 나눠 가졌을 때 네. 과도하게 재산 분할을 해서 증여세를 회피했다는 이런 조사 사례는 있었습니다. 실제 위장 이혼 그런 건 못 보셨어요? 뭐 이걸 갖고 뭐 대놓고 이 절세를 위해서 뭐 위장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 제가 접해본 걸로는 그냥 조사 사례에서 네. 뭐 보통 배우자의 재산 형성 기여도가 50%라고 했을 때 배상 분할해도 절반 정도는 가독으로 합리적이다 인정을 해주겠지만 한 80% 이상 과도하게 재산 분할해서 국세청에서 증여세 조사가 나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배우자한테 과도하게 이혼할 때 나눠주는 것도 증여세를 물릴 가능성이 있군요. 절반 하지 않고. 맞습니다. 예. 네, 그런 사례는 좀 있다. 근데 위장 이혼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상증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문제 때문에요. 위장 이혼하는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 사건에서. 1세대 1주택 때문에? 왜? 1세대 1주택. 왜냐면 두 채 있는데 둘이 이혼하면 1세대 1주택이 되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실제 이제 처분청에서는 계속 이제 이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느냐, 예. 안 살고 있느냐 막 조사하고 막 그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예. 제가 이제 국세심사위원회 이제 심사위원 할 때 그런 사건을 몇 개 봤는데 실제 위장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세금 때문에 실제로 실제 의도는 이혼할 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네. 형식적인 이혼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지금 얘기하기 전에 계속 지금 여야가 상속세 공제 한도를 올리는 방안을 얘기했거든요. 예를 들면 여당은 정부도 그랬죠.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자녀 공제 5억 원을 높이자고 그랬고 야당은 일괄 공제 8억, 배우자 공제 10억 원으로 높이자고 주장했는데 세무사님께서 한번 보시기에 지금 예를 들면 20억 원을 만약에 상속한다고 할 경우에 이 차이가 상속 차이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정부 안으로 보면은 이제 배우자 공제 5억하고 자녀 한 명당 5억씩 공제해주다라고 하면은 예. 배우자 한 명에 자녀 2명이면은 15억이 공제가 되지 않습니까? 15억. 예. 예, 그러면은 20억에서 15억 빼면은 이제 과표가 5억이 될 것이고 지금 현행 세율로 하면은 세금이 9천만 원 정도 됩니다. 예. 근데 야당 안으로 해보면은 이제 일괄 공제가 8억, 예. 배우자 공제를 최소 10억 해준다고 해서 18억을 공제하면은 20억에서 18억 공제하고 과표가 2억이 될 것이고 세금이 그렇게 되면은 한 3천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야당안이 자녀가 둘 있는 경우에는 야당안이 좀 유리하네요. 맞습니다. 자녀가 만약에 없으면 혹시 어떻게 될까요? 없으면 어떤 안이 유리하게 될까? 자녀가 없어도 예. 배우자 공제를 만약에 더 높게 야당이 이제 10억으로 최소 해준다. 10억으로. 네, 해준다고 하면은 이제 야당안이 더 유리한 것이죠. 배우자 공제는 최소 지금 현재 예. 최소 5억 원이잖아요. 5억이죠. 최저. 왜 최저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최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배우자 공제가 배우자가 실제 받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래 공제하는데 예. 그 받은 부분이 되게 적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5억은 해주고 그 부분이 크다고 하더라도 맥시멈 30억까지밖에 안 해주게 30억까지. 5억에 30억 사이로 되게 돼 있죠. 네. 현행법은 그렇습니다. 현행법으로. 네. 그러니까 법정 상속 분대로 받을 경우를 이제 현재로 봤을 예, 때 예, 예. 최저 5억에서 30억. 최대 30억. 예. 교수님 보시기에 지금 여야 지금 공제 확대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는데 좀 어떻게 다른 것 같아요? 규모만이 아니라 뭐 생각 자체가. 그 생각들이요. 예, 지금 제가 이제 그걸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예.
지금 우리 현행은 보면은 일가공제 5억에다가 자녀공제 5천만 원, 현재는 배우자 공제 5억 돼 있고 예. 정부가 작년에 이제 우리가 세법 개정안으로 내놨는데 통과 안 된 게 일가공제 5억 원이고 자녀공제가 한 명당 5억 원 예.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배우자 공제 5억 원 돼 있고 네. 민주당안은 기본적으로 이제 일가공제를 8억 원으로 하고 자녀공제는 5천만 원 그대로 두고 예. 그 다음에 배우자 공제를 10억 원으로 올리자 예. 뭐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자녀 공제라고 하는 게 결국은 지금 이게 한 명당 5천만 원 하는 거를 5억으로 올리자고 하는 게 최근에 이제 합계 출산율이 조금 턴 어라운드 했다고 그래요. 지금. 조금 올라오는. 조금 올라오는.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떤 기업들은 뭐 한 명 놓으면 1억도 주고 2억도 주고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조금은 분위기가 예전보단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녀 공제 이 부분은 좀 나름대로 혜택을 주는 거를 뭐 이게 5억이 됐든 얼마가 됐든 좀 줘야 되고 올리는 게 좋겠다. 예, 그리고 이제 뭐 배우자 공제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도 이거는 현재 부지안으로 풀어주는 게 맞다. 배우자 같은 상속세를 세대이고, 없애는 거나 똑같이. 예, 같이 조성한 재산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저는 작년에 이제 그 세법 개정안을 보면서 현재 정부가 굉장히 어떤 그 바른 방향으로 방향은 잡았어요. 예. 어떻게 잡았냐면 최고 세율을 낮췄거든요. 최고 세율 50%에서 40% 낮추고. 낮추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면은 뭐 1억으로 돼 있던 최고 이제 밑에 그 단계가 1억인데 그 2억으로 올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30억으로 있던 거를 10억으로 낮췄어요. 과표 최고 세율 최고 적용 구간을. 구간을. 아. 근데 정말은 그거는 제가 말이 안 된다고 이제 실제로 그때 그 당시에도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2000년 초에 2억 하던 아파트가 지금 25억 하면 10배 대략 그것만 보도 10배 올랐는데 상속세가 2000년 이후에 한 번도 안 바뀐 거죠? 거의 안 바뀌었죠. 네. 그래서 올랐는데 그러면은 현재 우리가 30억 하던 최고 단계는 그 계산으로 하면 300억까지 올라가야 되거든요. 과표를 300억. 근데 300억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면 한 100억 정도까지는 올라가야죠. 올라가야 되고 밑에 있는 일가공제 그것도 지금 일가공제가 아니라 밑에 단계 그 1억을 2억 올렸는데 그것도 좀 더 올려야 돼요. 예. 그래서 제일 작년에 잘못한 것은 최고 단계 적용하는 그 금액 그 금액을 낮춘 거는 정말은 방향성 자체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 왜 왜 그런 행동을 최고 했는지. 세율 구간 과표를 네. 세율을 50% 40% 낮추려고 하면서 30억을 10억으로 낮췄는지 그 취지를 이해할 수가 없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배우자 공제는 리밋 없이 한도 없이 하는 거, 자녀 공제는 한 5억 원이 되든 좀 대폭적으로 늘려주고, 그 다음에 지금 일가 공제 금액도 그러니까 일가 공제 금액 어차피 자녀 공제 해주면 일가 공제 넘었을 거니까. 근데 자녀가 이제 없거나 그렇죠. 한 명만 있는 사람은 또 그게 그러네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자녀 공제와 일가 공제 요 관계도 잘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태현 세무사님, 만약에 지금 정부가 여야 간의 배우자 상속세를 이제 폐지하자는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데 폐지로 확정될 경우 자녀 공제가 현재처럼 5천만 원 그대로 있게 된다면 상속세 완화 효과가 없는 건가요? 자녀 공제를 만약 그대로 둔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 지금 배우자 상속세를 면제해줬을 때 네, 이게 과세 이혼 효과라고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돌아가시고서 돌아가시고서 배우자한테 재산이 다 가서 상속세 일단 한번 안 낸다고 쳐도 이게 나중에 다시 배우자의 상속이 일어났을 때 그렇죠. 자녀에게 한 번에 상속세 부담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때 공제 효과가 바뀌지 않고 지금처럼 적은 공제만 해준다고 하면은 상속세 충격이 그대로 자녀 세대에게는 발생이 되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렇다면 배우자 상속세를 많이 없애려면 자녀 공제 한도를 지금 5천만 원에서 조금 높여야 된다. 그런 그렇죠. 공제를 올려주거나 아니면은 유산 취득세형으로 가서 각자 인별로 받는 과표를 분산해주거나 이런 효과가 있어야지 상속세 자체가 좀 내려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 유산 취득세. 지금 우리 나태현 세무사가 이제 유산 취득세를 얘기했는데 지금 세금 우리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이 물려준 세금 전체 물려준 상속액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고 그거를 이제 자녀들이 나눠서 내는 건데 이거를 바꿔서 상속 받은 만큼만 자녀들이 세금을 내는 유산 취득세로 이제 바꿔야 된다 그런 얘기인데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우리 세무사 교수님께서 보실 때 유산세를 유산 취득세로 바꾼다는 것은 이 전반적인 글로벌 트렌드에 좀 다 이렇게 맞는 겁니까? 이렇게 바꿔야 되는 겁니까? 바꿔야 되는 거죠. 이렇게 바꿔야 현재 된다? 지금 글로벌 트렌드도 유산 취득세를 해야 되는 거고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뭐 그 각자의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이 있으면 살아있는 분들이 있는데 상속인들 지금은 상속세 같은 경우는 유산세 구조로 돼 있어서
그 돌아가신 분의 전체 재산에 대해서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나중에 이제 법정 상속 지분 비율대로 쪼개서 연대납세금을 지우거든요. 예. 근데 증여세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유산 취득세 구조로 돼 있거든요. 수임자, 증여자의 관계에서 받은 만큼만 낸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구조도 실은 매칭을 시켜야 되고 논리적으로 우리가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럼 누진세율 구조화에서 유산세 구조를 고집하는 것은 어차피 뭐 상속세가 이중과세라고 하는 말이 많이 있지만 유산세 구조가 더 많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전체에 때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나눠 가지고 유산취득세로 가는 것은 뭐 추세기도 하고 논리적으로도 그것이 무조건 맞다. 합리적이다. 예. 그래서 현재 지금 그 부분도 제가 보면은 그 나름대로 여야가 잘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접경 지역에서. 지금 왜냐하면 서로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잘 안 물러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세율 문제거든요. 예. 세율을 낮추는 문제는 지금 야당이 전혀 물러날 뜻이 없어요. 세율은 한번 저희가 또 얘기를 해보고요. 우선 유산세를 유산 취득세 상속 받은 만큼만 상속인이 낼 수 있게 바꾸려고 한다는 경우에 한번 사례를 들면서 실제 어느 정도로 세금이 좀 줄게 될까요? 20억 원을 뭐 자녀 2명에게 상속한다고 예를 들자면 실제 유산세가 유산 취득세로 바뀌면 세금이 어느 정도 줄까요? 유산세 체계에서는 20억 전체에 대해서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더 큰 과표가 적용이 되니까 더 높은 구간에 세율을 적용받을 것이고 당연히 세금이 더 높게 나오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자녀가 2명이어서 20억이 10억 절반으로 내려가면은 과표가 각각 10억씩만 적용되니까 당연히 누진세율 구조에서 더 낮은 세율만 적용을 받을 것이고 당연히 더 낮은 세금만 그 계산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단순히 이인한테 분산된 거를 합치면 그냥 합쳐서 누진으로 계산했었던 세액보다 2명이 그 나눠 가진 세금을 더한 것이 더 적습니다. 아, 그렇게. 그러니까 유산 취득세로 바꾸면 이 상속받은 사람의 상속세 부담이 많이 줄어들다는데 아마도 정부는 이게 상속세가 줄어들까 봐 이걸 그대로 유지해 왔는지 수십 년간 유지해온 상속세의 근간이 바뀌는 건데 그럼 바로 시행을 할 수 있나요? 뭐 혹시 시행하는데 문제라든지 뭐 이런 건 없습니까? 기술적인 시행하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유산세하고 유산취득세는 실제로 이제 비상속이나 상속 재산 전체에 대해서 가세하고 여기서는 유산취득세에서는 상속인들이 받은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그건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설명을 한 것이고 실제로 그 계산해내는 과정에서는 지금은 그냥 우리가 유산세 구조이기 때문에 그 이제 차감 항목들이 전체적으로 빠지고 계산해서 세율 적용해서 이렇게 나누어 가지는 건데 만약에 유산취득세로 가게 되면 각각 개별 상속인별로 그걸 이제 캐치를 해야 되거든요. 재산을 상속 재산을 공제도 각각 상속인별로 공제할 게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세제실이죠. 우리가 정부 입법을 하는 데가 세제실인데 세제실에서도 지금까지 많이 준비는 해왔지만 실제로 또 이제 만약에 시장에다가 그런 제도를 내놓으려면 좀 더 손을 봐야 되고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조금 우리가 시간이 걸린다라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나태현 세무사께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기술적인 문제들, 유산세를 유산 취득세로 바꾸는 데 따른 그러니까 받은 사람의 상속 재산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파악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좀 뭐 요즘 다 전산이 워낙 잘 돼 있어서 쉽게 될 것 같은데. 기존에 있었던 그 체계 거기에 맞춰서 국세청 전산도 돼 있고 거기에 맞는 틀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유산 취득세로 바꾼다고 했을 때 완전히 이 큰 판을 다 바꿔줘야 되는 거거든요. 완전히 바꾸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방향성으로는 유산취득세에 가는 게 맞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더라도 이거를 실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으로 이제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뭐가 그렇게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문성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상속인별로 이제 각각 다 그 받은 재산과 그 사전에 받았던 것과 그런 공제 다 이런 것들을 인별로 다 판단해서 다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전 체계에서는 그냥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만 좀 더 편의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개개인별로 나눠졌을 때는 투입해야 되는 시간과 분석력과 행정력이 훨씬 많이 소모가 됩니다. 국세청 사람들이 할 일이 많아지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설령 정부가 이렇게 발표를 하고 여야가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유산세를 유산 취득세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실제 집행에는 뭐 한 3년 내지 5년 후가 되겠네요. 저는 뭐 3년, 5년은 너무 멀고요. 그래요? 3년, 5년은 너무 멀고 뭐 하여튼 금방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지 모르지만 합의하도 근데 지금까지 계속 준비는 해왔어요. 그래요? 실제로 준비는 해왔기 때문에 저는 뭐 만약에 마음 먹으면 뭐
내년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아, 그래요? 실제로 집행하는데. 예, 구체적으로 이게 왜 어렵냐 그러면 이제 정부가 아까는 피상속인에 대한 정보에 이제 우리가 포커싱을 하잖아요. 예. 근데 상속인 전체에 대한 정보가 다 또 지금 캐치를 해야 되니까 예. 그 자체도 어렵고 예.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스트럭처를 그 구조 자체를 예. 각각의 항목 그 상속인별로 이렇게 맞춰야 되는 거 예. 그런 게 다 문제죠. 그래서 그게 나중에 이제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예.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어떻게 완비되어야 시장에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네. 또 재산가들은 이런 유산세가 유산 취득세로 바뀌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겠네요. 어떻습니까? 조금만. 고액자산가들 입장에서는 예. 안분해서 나눠 갔더라도 어차피 최고 세율을 적용받을 겁니다. 아주 고액 자산가. 네네. 초고액 자산가들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이 나눠서 받는다고 한들 이미 최고 세율 구간의 재산 과표일 것인데 나눠서 받아도 이미 최고 세율 구간일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세율 인하가 있지 않는 이상 고액 자산가 입장에서는 유산취득세 자체로 물론 절감 효과는 있지만 엄청나게 큰 절감 효과를 보기는 힘들고 세율 인하가 훨씬 고액 자산가들에게는 유리한 그 방향입니다. 아, 그래요? 네. 고액 자산가들의 경우에는 유산 취득세로 바뀐다 하더라도 워낙에 이제 물려받는 재산이 많으니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데 지금 최고 세율, 우리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입니다. 여기에 최대 주주의 할증 20% 해서 60%. 그러니까 50% 실질적으로는 60%인 셈인데 네네. 정부는 이걸 좀 10% 50%를 40%로 낮추겠다고 제안을 작년에 했습니다. 통과가 물론 안 됐습니다만 최대주주 할증 20%도 없애겠다 그러는데 자, 이 부분에서 야당의 반대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합의가 이루어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의 이제 반대가 굉장히 센 이유는 야당에 대한 정체성, 민주당에 대한 정체성이 아마 국민의힘 쪽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 부분을 놓으면 정말은 자기네들이 어떤 지지자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비난을 받을 것이다 예. 라고 하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 걱정도 이제는 조금은 예전에 상속세가 처음 들어올 때 그 한 몇십 년 전에 들어올 때 50년 전 이럴 때 하고 지금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최근에 뭐 여론조사한 거 보면 상속세의 최고세를 낮추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이 50%를 넘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은. 절반이 넘었어요? 절반이 넘어가는 거죠. 제가 그래요? 신문 기사에 뭐 그게 서로 조사한 기간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런 어떤 그 자료들이 나오는 걸 보면 지금은 국민들 중에도 우리나라의 상속세 세율이 너무 높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항상 일본을 비교하는데요. 일본은 예전에 상속세 세율이 75%인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일본은 50%죠? 55%. 55%. 5%인데 지금도 뭐 일본은 신문 기사에 나와요.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상속세를 완화하려고 하니까 아 일본은 강화하는데 우리는 역주행한다 그러는데 그게 실은 역주행한다 하더라도 일본만 보고 역주행하는 거지 다른 사람은 정주행입니다 다. 아, 다른 데는 다 지금 완화하고 있는데 일본이 현재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일본하고 우리가 다른 길을 간다고 해서 우리가 역주행하는 건 아니거든요. 일본이 역주행하는 거죠. 아, 그래요? 어찌됐든 이 최고 세율 인하에 관해서 야당은 좀 입장이 확고한 것 같습니다.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실제 행정이나 실무 이렇게 하시고 볼 때 이 최고 세율 수준을 우리는 좀 너무 높다. 혹시 이렇게 보십니까? 우리 세 변호사님. 그렇죠. 보통 이제 재산의 절반 물려주는 재산의 절반이 세금으로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50%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지금 같은 체계에서는 말 그대로 강남의 집값이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세금을 내려고 하면은 살던 집도 팔아야 되면은 그럼 배우자는 어디서 살아야 되고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실질적인 안정성이 깨지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세율 자체가 높은 부분 그게 물가 상승하고 20년 전에 물가 상승하고 지금 물가 상승하고 괴리가 상당히 좀 큽니다. 네, 그러네요. 이제 20년 처음 고쳐진 게 마지막으로 고쳐진 게 2000년이었죠. 그 이후에 벌써 이 뭔가 물가 재산 가치가 크게 올랐는데 상속세만 그대로 있으니까 이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최근에 어디 신문 기사를 보니까 이게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데 뭐 굉장히 가장된 것 같긴 해요. 어떻게? 100이라는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이 상속 한번 하면 60% 내고 40 남고 40에서 60 내고 나면 24 빼니까 16 남고 근데 이게 지금 가장된 건 맞는데요. 왜냐하면 중간에 이제 실제로 빼는 것들이 있으니까 공제가 좀 하지만 있으니까. 큰 맥락에서는 이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세대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100에서 40 남고 40에서 16 남아. 그럼 16에서는 또 어떻게 남겠어요? 16에다가 60% 아니 9.6 빼면 하여튼 그런 식으로 지금 내는 건데 이게 지금 이게 좀 가장된 건 저도 당연히 알고 있지만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상속세의 세율이 엄청나게 높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현실입니다. 예.
특히 최대 주주 20% 할증에 관해서 여야와 여당 그리고 정부는 없애자고 하는데 야당은 좀 반대하면서 그런 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가업 상속 공제 한도가 있는데 이것까지 더 해줄 필요가 있느냐? 공제 한도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사실 공제 가업을 넘겨주면서 공제를 다 받는 경우가 많다. 뭐 요즘 서울 외곽에 커피숍, 베이커리 대규모로 세워지잖아요. 이게 가업 상속 공제 때문에 세운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가업 상속 공제를 받으려면은 이게 사후 관리적으로 지켜야 되는 부분도 많고. 사후 관리하는 게. 네, 이게 만약에 지금 내가 상속이 일어났을 때 공제를 받는다고 해서 신고할 때는 공제를 받았지만 사후 관리 요건을 못 지키면은 또 추징을 이제 토해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당장은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를 내가 경기가 변동 부침이 심함에도 불구하고 카페라는 것들이 이제 경쟁적으로 많이 생겨나는데 그걸 또 사후 관리 요건을 지키면서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것도 약간 변론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가업 상속 공제를 받더라도 유지를 해야 되는 의무 사항이 간단한 일이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여튼 뭐 상속세 지금 완화 쪽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뭐 지금 상속세만 완화한다는 게 아니죠. 근로소득세 완화 얘기도 정치권에서 조금 나왔고요. 예, 근로소득세가 이제 법인세보다 네, 더 많이 걷어졌다. 세금을 깎아준다는 얘기만 나오는데 우리가 나라 재정이 좋으면 뭐 괜찮겠습니다만 빚은 계속 국가 채무는 늘어나고 재정 상황이 안 좋은데 좀 뭐 세금을 좀 더 걷겠다 뭐 이런 얘기는 전혀 없네요. 실은 이제 근로소득세를 줄이자고 하는 얘기는 정말은 근로소득세를 많이 받아낸 것보다는 법인세가 많이 줄으니까 법인세가 확 줄다 보니까 근로소득세 확 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은 그건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근로소득세인데 다만 근본적인 문제는 있어요. 예. 명목소득으로 계속 과세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오르잖아요. 그렇죠. 그 소득이. 예. 그러니까 오르는데 계속 거기다가 기준은 그대로 두고 계속 과세하니까 투명한 그 유리지갑을 가지고 있는 근로소득자들은 볼 때마다 열이 받치는 거죠, 이제.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얘기가 나온 거지. 그런 거군요. 실제로는 이제 뭐 상속증여세 같은 이런 아주 큰 정말은 그 어떤 효율성을 중시하는 이런 논의가 근로소득 쪽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네요. 일부만 바꾸면 되고. 네, 우리 나태현 세무사께 한 가지만 여쭤보면 실제 일을 해보면서 경제사회 환경 변화에 맞춰서 좀 상속세 이렇게는 좀 반드시 이 부분은 고쳐야 되겠다 이번에 그렇게 좀 지목하실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이번에 여야 합치가 된 그런 배우자 상속세 면제에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그런 공제의 확대나 공제 확대. 네, 그다음에 유산 취득세의 개편 요거가 병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된다. 네, 아까처럼 배우자 상속세 면제 같은 경우는 세대 내에서의 분배이고 결국 과세 이연 효과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자녀 세대에게 이전이 됐을 때 그때 충격이 한 번에 다 오거든요. 그럼 이때 이거를 좀 완화시켜주기 위해서는 아까처럼 유산취득세처럼 과표를 분산시키는 효과도 있어야 되고 공제를 좀 늘려서 지금 저출산 시대에 좀 공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확보를 할 수 있게 해서 실질적인 부담을 좀 낮춰주는 방안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상속세 개편 토론, 특히 배우자 상속세 폐지 관련 토론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 나태현 세무법인 하나세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